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산출세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다가 이제 합격률, 제 연령별 합격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20대 합격률이 많지 않거든요. 이상하죠? 20대 정도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빠릿빠릿하고 기억력도 좋고 이해력도 좋을 텐데 어디 가나 보면 20대 합격률이 좀 낮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자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하고 점수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고집에 좀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서 하고 학원 나오기 좀 귀찮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꽤 있는데 이게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그래서 그런 게. 자, 어찌됐건 보세요. 아까 등록면허세를 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게 있고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게 있고 건수를 과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뭐 1000분의 2, 뭐 0.2% 이렇게 했었잖아요. 건수에 적용되는 세율은 건당 6,000원이었죠. 자, 그러면 기억을 해보시면 이 과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산출이 돼. 이런 세금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금액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산출이 되네. 이런 것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특징이 뭐다? 형식주의 과세이죠. 수수료적 성격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종량세도 있는 거야. 우리 취득세를 보면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다 종가세야. 맞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지만 뭐도 있다? 종량세도 있다. 근데 쓰레기 뭐예요? 쓰레기 종량제잖아요. 이렇듯이 세금이나 요금이 금액이 아니라 건수나 무게나 부피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세금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한다. 종량세. 세금에 따른 금액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수량이나 무게 등에 따른 세금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록은 종량세고.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정률세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이 6,000원은요. 세액이 아니라 세율이거든요. 이런 세율을 정액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자가 발일 정자가 아니고요. 고정할 때 쓰는 그 정자란 말이에요. 세율이 율로 정해졌어. 비율로 정해졌다고. 이런 세율을 정율세율. 세율이 금액으로 정해졌어. 이런 세율을 정액세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종가세에는 정률의 세율이 나오고 종량세에는 정액의 세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종가세다, 종량세다 그런 뜻은 이해하시겠죠? 쓰레기 종량제 하듯이 등록면허세만큼은 종량세의 세금도 있다라는 특징도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부가와 징수예요. 자, 납세지예요.
자, 납세지 보시면 어디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된다고요? 물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얘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납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자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 물건의 소재지. 양도소득세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소득자의 주소지.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냐 주소지냐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안 나왔어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의 부동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하더라? 취득세는 무슨 비율로 안 보내라? 힘들어.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입에서 책에는 안 나왔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관청 소재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럼 어디가 된다?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의 부동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등록관청이 불분명하다면, 납세자가 불분명하다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 등록관청 소재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등기법을 아직 안 배워서 모를 텐데 이제 등기법을 배울 때 등기소를 배우게 되거든요. 등기소를 배울 때 등록관청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해줘요. 이쪽 등기소가 맞아.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등록관청 소재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하는 말은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해주면 그 등기소가 있는 시군구가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를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면세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응? 취득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개월은 어디에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9개월 적었으면 9개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규정들이 다 부질없다고 그랬죠. 왜? 뭐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이라면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느 거지?
등기 등록 전까지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득세가 60일, 6개월 막 되게 연장된 것 같은데 결국은 언제까지 내라? 등기 등록 전까지 내라. 역시 등록면세도 필요 없어.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 전까지다.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억나세요? 취득 또는 등기 후 추징 사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추징 사유가 있으면 왜 추징이 되죠? 처음에는 뭐였다가 처음에는 일반과세였다가 나중에 뭐가 되거나 중과세가 되거나, 예? 처음에는 무슨 과세였다가 비과세였다가 과세된 경우 있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기억나기를 임시용 건축물은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였는데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아셨죠? 처음에는 주택으로 샀는데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중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자, 뭐가 된다? 이렇게 추징 사유가 발생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네? 며칠이네? 60일이네.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아셨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무슨 납부세 빼야 돼요? 이미 납부한 세금 빼야 되겠죠? 당초 세금 납부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는 포함해야 된다,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했어라. 자, 이런 거예요. 당초에 취득세가 100원이고 가산세가 20원이면 120원 납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중과세 적용 세액이 500원이라면 이때 추가 신고 납부세액은 얼마야 되죠? 즉 500원에서 100원을 빼야 돼요? 아니면 120원을 빼야 돼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야 된다?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빼야 된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야 되겠지. 그럼 얼마 납부하면 돼요? 400원이니까. 만약에 120원을 빼면 38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원래 120원 냈다가 400원을 내면 이 사람 520원을 내는 결과가 되고, 만약에 380원만 추가로 낸다면 500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맞죠?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당초 벌받은 게 벌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벌의 효과가 유지되어 있으려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야 된다고. 이 뜻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60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거기 3번에 보세요. 3번에 별표 좀 해두실래요? 동그라미 3번의 별표. 우리 등록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올해도 이 문장 나왔었고요.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를 하고 뭐한 것으로 본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의. 그래서 이 경우 신고하려면 가산세를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등기하려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된다고요? 예? 시군구를 먼저 경유해서 등기소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려면 시군구를 경유하고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경유하지 않고 등기소를 갔다면 등기도 되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등록면허서의 특성상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납부를 하고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았어도 신고하고 뭐 한 것으로 본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가 이루어졌으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신고 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는 신고를 안 하고 경유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납부하고 등기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봐주겠다는 거니까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계시면 될게요. 신고 의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이제 무슨 방법이어야 돼요? 보통징수 방법이 되겠죠. 이때 보통징수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가산세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가산세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있을 수 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일 때는 40%죠. 이렇게. 자, 만약에 신고 납부인데 납부를 안 했어. 납부를 안 했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이거를 일별가산세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를 때리고 고지서에 이제 뭐가 적혀져 있어요? 납부기한이 적혀져 있으면 이때는 일별가산세를 내지 않고 몰아서 이때는 3% 가산세를 내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는 일별가산세를 내지 않고 그 날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3% 무조건 때려. 그리고 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때는 월별 가산세를 내는 거죠. 예? 월별 가산세인데 월별 가산세는 어떻게?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 0.75% 아셨죠? 이렇게. 이때 월수는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60 초과할 수 없고요.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30만원 미만이라도 3% 가산세는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3% 미만, 30만원 미만일 때는 이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지. 3% 가산세는 적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게 국세에서는 어떻게 바뀌지? 국세에서는 일별 가산세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3% 가산세도 똑같아요. 아셨죠? 그런데 뭐만 틀려? 여기는 다시 일별 가산세야. 10만분의
25라고. 예? 얘는 월별로 따지면 얘는 일별로 따지는 거래. 여러분들 이게 대동소이하더라는 거지. 10만 분의 25 곱하기 31 하면 만분의 75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한 경과 후는 월별로 몰아서 때리는데 국세는 일별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방세가 조금 더 낮아요. 왜 낮냐면 한 달 10일 지나면 한 달 10일 체납됐어. 그러면은 1개월만 지나니까 만분의 75만 때리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한 달 10일 그러면 여기는 40일을 때리니까 오히려 국세의 부담이 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이 일별 가산세 역시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할 수 없죠. 왜 5년이겠어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듯이 60개월이 5년이잖아요. 5년 초과할 수 없고 대신에 여기서는 30만 원이지만 여기는 얼마? 10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가세요. 부가세. 그래서 지방교육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취득세가 있다면 취득세는 뭐가 부과되죠?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였죠. 만약에 1억에 3.5%야. 이거 뭐예요? 증여취득이죠. 예? 3.5%면 350이지 않습니까? 이게 취득세죠. 자, 그러면 이 3.5%는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지? 2%와 1.5%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억 곱하기 2% 이거 원래 뭐예요? 원래 옛날에 취득세.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 10%. 맞죠? 그 다음에 1억 곱하기 1.5%.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등록세. 옛날에 등록세에는 지방 교육세.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취득세 세율이 있다면 이 취득세 세율은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거잖아요. 옛날에 취득세가 몇 프로였어요? 2%.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이 2%였잖아요. 2%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농특세가 붙고 2%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붙고 지방 교육세가 붙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지? 그냥 무조건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 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필의 지목 변경이에요. 변경 후가 9,000이고요. 변경 전이 5,000이었어요. 이때 취득세와 등록면세를 계산해 보세요. 일필의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와 등록면세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죠. 세율은 예? 2%. 왜요? 간주취득이니까. 그러면 4,000에 2%니까 80이 되겠다. 예? 등록면세는
등록물세는 예? 합지 말고 건당 1필의 토지니까 6,000원에 6,000원이면 돼. 아셨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2%만 내는 이유는 등록물세를 따로 내야 돼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가세는 뭐가 있을까요? 부가세는 2%란 금액이죠. 2%란 금액에 10%. 8만원 이거 뭘로 내야 돼요? 농특세 내야 돼요. 근데 취득세에는 농특세도 있지만 지방교육세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나올 리가 없다. 그죠? 왜 2% 초과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특세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지방교육세 낼 세금이 없죠.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잖아.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기에서 등록물세는 6,000원에 20% 1,200원 뭐 내야 돼요? 지방교육세. 아셨죠? 이렇게. 자, 세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여기 나와 있구나.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등록면세는 누가 내야 된다?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자.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권리를 보호받는다면 내 권리가 이익의 증대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이익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내. 이게 등록면세이다. 등록면세 수수료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또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면허세는 최소 얼마는 내야 돼? 6,000원. 등록면허세는 최소 6,000원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실비 성격인 6,000원 무조건 내. 6,000원 미만해도 얼마 내라? 6,000원 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예? 근데 등록면허세는 얼마는 무조건 내야 돼? 6,000원은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세금이 6,000원 미만일 때.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때 임차권을 등기하려고 해요. 임차권을 등기하려고 하는데 등록면세는 얼마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그렇지.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건수에 따른 등기. 합, 지, 말, 구. 그렇죠? 그 외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하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했잖아요. 이때 월 임대차 금액은 보증금 등 환산한다 안 한다? 보증금 환산하지 않고 순수한 월 임대차 금액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은 예? 0.2%. 2%가 아니라 1000분의 2. 0.2%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 그럼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요. 맞죠? 뭐가 맞아요? 6,000원이라니까. 응? 세액이 얼마 미만할 때는? 6,000원 미만할 때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최소 6,000원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응. 당연히 내죠. 당연히 내죠. 등록면세가 나오면 무조건 지방교육세 20% 나온다. 아셨죠?
자, 페이지 484페이지 재산세입니다. 그럼 이제는 취득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보유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예, 취득의 단계에서 낸 세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배웠고, 지금부터 이제는 보유 단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이제 뭐 낼 때입니까, 지금? 지금 종부세 내고 있어요. 12월 15일까지. 예? 아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종부세 납세자가 얼마인지? 종부세를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이요.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3.6%가 종부세를 내고 있대요. 전 국민으로 따지면 0.7%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고 있는 분 대단한 분들. 전 국민 중에서 0.7% 내고 있고,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만 3.6%만 종부세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완전 부자 세금이죠, 부자세.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조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언론상에서 종부세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 소수만을 대변하는 언론인가 싶기도 하고. 아셨죠?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종부세가 높아졌는데 양도세도 높으니까 이게 물꼬를 좀 틔워줘야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엄청 크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어렵다니까는 부여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서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국민의 어떤 정서상과는 조금 많이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뭐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0.7%의 어떤 세금에, 그렇죠, 그렇게 그거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가 보유세가 이제 높아지는 건 분명한데, 원래는 맞아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아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는 문턱이 낮아야 돼. 내가 집을 사는데 그 집에 부동산 뭐 집에 그 뭐다 거래세, 취득세가 낮아져야 된다고. 거래세가 낮아져야지 문턱이 낮다는 거죠. 100억 가진 사람한테 4억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1억을 가진 사람한테 400만 원 더 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거래세는 낮아져야 되고, 대신에 보유세는 높아져야 돼. 쓸데없이 많이 한 사람이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는 거, 이건 보유세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택의 유상취득일 때는, 1주택일 때 취득할 때에는 4%가 아니라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이렇게 내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런 뜻이다. 자, 그럼 이제 재산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의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 구세죠. 기억나세요? 자, 아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였고요. 재산세는 시군 구세였잖아요. 근데 등록면세는 어땠었지? 등록면세는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세, 도에서는 도세.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었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뭐 그런 거 특징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뭐 그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이 뭐예요? 과세 요건이 있다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죠? 부가징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 다시? 쓰진 않을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어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 등은 취득세 대상이 돼서 제외된다. 자, 이런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권리 변동에 의한 실질 취득이 있고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주 취득이 있었어요.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간주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었다. 이때 취득을 구분하는 것은 취득세 세율인데 다시 한번 유상 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 2.3, 증일 때는 3.5, 비용일 때는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죠. 이렇게. 그래서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이때는 증여로 취득해서 3.5%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돈 주고 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다면 유상 취득으로서 4%를 적용하는 것이요. 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할 때 이때 취득가액은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순수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3.5% 증여 취득이니까. 다만 채무 인수액은 이건 유상 취득으로 모아서 4%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했었고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예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그냥 등기 등록이야. 완전 형식주의라는 것이지. 아셨죠? 등기 등록은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등기가 되면 기납부한 등록이 원인 무효로 환원된다 할지라도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는 거다. 등록면허세는 절대적인 형식주의야. 자, 그런데 이 모든 등기 등록을 과세 대상을 하는데 단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제외.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취득세 내면 되니까. 하지만 다음에 4가지의 등기 등록은 취득에 관한 등기는 포함해야 되죠. 등록면세를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의 취득. 예? 외국 수입 시설 대여물건의 연부 취득.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끝난 물건의 취득. 또는 면세점 이하의 취득의 물건. 아셨죠? 이때는 별도의 뭐를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도대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야?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의 토지의 개념은 뭐죠?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개념. 민법에서 말했던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로서 좀 광범위한 범위죠. 하지만 세법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와 건물인데 그 중에서 재산세의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아닌 주택의 재산으로 별도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뭐를 합쳐진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별개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아닌 주택. 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낼 때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는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내는데 그 건물이 주택이야. 그 건물이 주택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재산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의 범위에서 뭐는 제외된다? 주택은 제외되고 주택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특징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자산 목록 중 한 2호, 3호 정도 될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재산세 안 내나? 자동차는 재산세 안 내나? 왜 재산의 목록에서 빠졌지?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학술적으로 소비재입니다. 자산이라고, 재산이라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자동차는 그 특성상 소비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산이라 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거나 또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는 그렇지 않은 감가가 이루어지는 소비재의 성격이 있더라는 것이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신에 우리나라는 뭐를 내고 있어요? 자동차세라고 하는 별 이상한 세금이 있다는 거지. 이게 유류세도 계속 내고 다니잖아요. 우리 기름 넣으면서 유류세도 엄청난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세까지 또 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좀 내라니까 내고 있지만 한번 왜 냈어야 되는지는 좀 따져볼 만한 세금이 자동차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인데 여러분들 이 토지는 다시 여기서 안 할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이냐 별도 합산 대상이냐 종합산 대상이냐 별도 합산 대상이냐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은요 토지를 여러분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값싼 임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농지나 임야를 갖고 있어. 근데 저는 별장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는 골프장을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임야를 갖고 있는 여러분하고 골프장을 갖고 있는 제가 똑같이 0.2%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요 안 내요? 예? 여러분들이 임야를 갖고 있고 저는 골프장 갖고 있는데 똑같이 0.2%씩 내래. 내요 안 내요? 안 내면 어쩔 건데? 예? 안 내면 어쩔 건데? 내야 되겠죠. 내는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가 효율성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아셨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야. 그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부과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를 이용 효율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분리과세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7%짜리가 있고요.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어요. 별도 합산은 0.2에서 0.4예요. 종합합산은 0.2에서 0.5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과세도 저율 분리가 있고 고율 분리가 있죠. 합산과세도요. 상대적으로 저율 합산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율 합산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자 상대적으로 저율이고 상대적으로 고율인데요. 뭐가 있다? 0.07%, 0.2%, 0.2에서 0.4, 0.2에서 0.5, 4%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0.2% 분리과세. 얘는 뭐예요? 별도 합산과세. 얘는 종합합산. 얘는 고율분리.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과세하게 합니다. OX.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과세하게 합니다. OX. X. 저율도 있지만 고율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4% 분리과세 되는 건 무슨 토지일까요? 이거는 보나마나 사치성 재산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어떤 토지들이 저율로 과세가 되는 거야. 어떤 토지들이 자 이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요즘에 몇 차 산업이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죠? 1차 산업 뭐예요? 농업,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이게 1차 산업 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2차 산업이 뭐예요? 공업, 응? 공장, 용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응? 3차 산업이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여러분들, 우리 학원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 건물에 부속된 토지만큼은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그래서 일반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빌딩이 2개가 있어. 그럼 빌딩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별 재산세를 각각 내야 돼. 근데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액끼리만 합산하는 거야. 이거를 별도 합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종합 합산은 뭘까? 그 외의 토지, 뭐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오늘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분리과세 대상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제가 십몇 년 전에 일산에 이 근처일 거에 땅을 갖고 있는 분을 한번 세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1년에 내는 그냥 나대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대지다 보니까 재산세도 많이 내고 종부세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뭐였냐면,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거든요.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만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실무적으로 좀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그분이 나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짓말 안 하고요. 1년에 내는 보유세가 1억이 되는 거예요. 1년마다 보유세 1억을 내는 거야. 1억. 지금 얼마 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나대지다 보니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데 1억씩 내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그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 그걸 이제 상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60억인가 30몇 억인가 이렇게 세금을 내더라는 거예요. 30몇 억일 것만 맞다. 저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1년에 1억씩 내야 되는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세금을 30몇 억을 내야 되는 거야. 양도세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게 나대지니까 재산세도 크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가 되게끔 토지 지목을 바꿔놔야 되겠지.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고, 그렇죠?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일 때도 비사업용 토지가 안 되는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못하지만 이 토지를 어떻게 바꿔놓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좀 쉬었다가 우리 페이지 486페이지부터 할게요.